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9월 8일 동시반기를 지나서 추석 연휴 후에 첫 거래일인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코스피 시장의 시총 규모별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이 시총 순위 변경에 따른 패시브 자금 흐름과 그다음에 이에 따른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정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년 3월과 9월에 그 시총 규모별 지수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이 있죠. 여기 당연히 주목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시총 규모별 지수 변경이 있고요. 일단 이 지수라고 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코스피 지수 그리고 S&P 500과 같은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 연기금에서 투자하는 어떤 주식 투자 스타일이나 아니면 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용을 할 때 이 지수를 가지고 이 지수에 맞는 구성 종목에 맞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이제 들어본 지수들이 MSCI 지수라든지 네. 아니면 코스피 200 같은 지수들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 제가 가져온 내용은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라고 해서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지수의 정기 변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기 변경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지수 변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 뭐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이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선 이 9월의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8월까지의 시가총액 그 일평균 시가총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 지수로 네. 하고요.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주 지수,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이제 소형주 지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어떤 종목들은 대형주 지수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중형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소형주 지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시가총액 지수 변경에서 그 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아리까리하신 그런 한 내용들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는 게, 이 용의 꼬리에서 이 뱀의 머리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용이라고 하면 이 코스피 대형주 지수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뱀이라고 하면 이 코스피 중형주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용의 꼬리에서 뱀의 머리로 들어가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용으로 비유를 했는데 용이 굉장히 이제 말라 비틀어진 용입니다. 네. 그에 반면에 이제 뱀 같은 경우에는 오동통하게 살이 쪄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코스피 대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가 대형주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코스피 대형주 지수를 안 쓰고 오히려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네, 지수를 많이 그렇죠. 사용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대형주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뭐 펀드로 담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용에 있어봤자 뭐 그렇게 큰 어떤 수급적인 효과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오동통하게 살쪄 있는 이 뱀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중형주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코스피 중형주 지수는 이 대응할 수 있는 지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중형주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코스피 중형주 지수 말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코스닥 150이라든지 아니면 뭐 KRX 300 같은 지수가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지수랑은 어떤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IT 종목도 많고 헬스케어 네. 종목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중형주들은 보통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매업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KRX 300을 사용한다고 하기에는 이 KRX 300도 대형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코스피 중형주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코스피 중형주 지수 시가총액을 세어봤을 때 101위부터 300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용의 꼬리에서 뱀의 머리로, 그러니까 뱀의 머리라는 것 자체가 이 뱀의 이제 어떤 부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주 종목들이 중형주로 이제 떨어져 나오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온 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뱀이 더 통통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비중 자체가 크게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정기 변경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수급적인 효과도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수익률에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 상승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별 쓸모 없는 대형주 지수에 있느니 차라리 중형주 지수에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그 용의 꼬리하고 뱀의 머리하고 비유하니까 아주 잘 머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올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은 총 5개 종목이 있고요. 여기에는 첫 번째로는 이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S건설, 세 번째로는 KCC, 네 번째로는 한전기술, 그리고 다섯 번째 DB하이텍 이렇게 5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제 오후 4시에 한국거래소에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 5개 종목이 이동할 예정이고요. 근데 보통 원래 이 지수 변경 때 바뀌는 종목들이 총 한 10개 정도 종목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합니다. 네. 근데 그거 대비하면 올해는 좀 5개라는 이제 종목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매크로 장세 때문에 주식시장의 종목 간의 주식 수익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총이 다 같이 이제 움직이고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 간의 시가총액 순위 변동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과거 대비해서 좀 적은 종목 수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한미사이언스를 제외하면 연초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좀 마진 부담이 있었던 이 건설주라든지 네. 아니면 유틸리티주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오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요새 뭐 정책적인 그런 이벤트 때문에도 주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도 이번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거 보면은 이 5종목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 이동한 그 종목들의 수급 효과와 수익률을 계산해 보셨다고요. 어느 네.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2010년 이후에 총 최근까지 14차례 이러한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정기 변경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벤트를 계산을 해봤을 때 총 12번의 케이스에서 정기 변경 전후로 해가지고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수급 강도는 한 약 1%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수급 강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시가총액 3조 원 정도의 어떤 종목이라고 하면 그중에 수급 강도가 1%라고 하면 한 300억 원 정도의 기관 순매수가 정기 변경 전후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그래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강도를 얘기를 한 게 저기 이제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들이 정기 변경 전후로 해가지고 총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5%포인트의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초과 수익률이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저 기간 동안 뭐 코스피 수익률이 5%였다면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한 11.5%였다. 반면에 뭐 코스피 지수가 저 기간 동안 마이너스 1% 내려갔다면 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종목들은 한 5.5% 정도의 네.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4번의 케이스에서 12번이라고 하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확률적으로 높고 그리고 수익률, 초과 수익률의 폭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수 정기 변경은 한번 이제 좀 투자 전략으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뭐 좋은 재료를 찾기 어려운 장에서는 한번 주목해 볼 만하네요. 자,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이 정기 변경 이벤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정기 변경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료에도 썼다시피 이 정기 변경 일에 한 20매매 거래일 전에 그러니까 정기 변경일이 보통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주 금요일 정도에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월 말에 사실 이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할 것 같은 종목들을 네. 미리 매수하는 그런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한 달 전 같은 경우가 8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 일평균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부터 8월까지 일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중순이 넘어가면 사실상 이 종목의 어떤 시가총액이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이 평균이 값이 많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어느 정도 어떤 종목들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할지가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기관들의 수급, 순매수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관의 수급 강도가 이제 검정색 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T-20이라고 그 좌측에 있는 선에 나와 있는 그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8월 말 정도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관 수급이 나오면서 이 파란색 선,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어떤 상대적인 수익률이 그때부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D-Day가 이제 정기 변경일인데요. 이 정기 변경일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검정색 선이 올라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이제 수급 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대 성과 추이도 뭐 그렇게 플랫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 변경일 이후에는 이런 수급 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펀더멘탈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늦은 거 아닌가요? 5개 종목 이미. 네, 그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5개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한미 사이언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종목이 아직까지 기간에 누적 순매수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만약에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미리 이제 담아놓는 그런 수요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뭐 한 달 전에 예. 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의 장 자체가 사실 누구도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경기 침체 얘기도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 얘기, 유가, 그리고 중국의 어떤 뭐 부동산 리스크, 뭐 강달러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매크로 변수가 지금 굉장히 어떤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이 중형주로 이동할 그런 종목들을 미리 사놓고 매수했다가, 근데 얘네가 만약에 이제 중형주 지수는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바뀌는데, 근데 펀드에서 이동할 것 같은 종목 미리 매수했다가 네. 괜히 그 전에 괴리율이 발생하면 이 BM 대비해서 자기들 갖고 있는 펀드의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험부담을 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아직까지 한미 사이언스를 제외하면 4개 종목이 어떤 주가 반응이라든지 수급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과거랑 달리 올해는 지금 타이밍에서도 좀 아직까지는 그런 수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시가총액 그 지수 이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뱀의 머리, 그러니까 구성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변경 이후에 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이 지수들을 기관들이 사야 되는 그런 수급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도 아직까지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거랑 달리 좀 늦은 타이밍이라고 늦은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종목이 한미 사이언스를 빼고도 GS건설, KCC, 한정기술, DB하이텍 이렇게 4종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다른 정기 변경 이벤트들도 일정이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가총액 정기 변경 말고 사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FTSE라는 그 지수 예.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이 FTSE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수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근데 사실상 이 FTSE의 그 한국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이제 새로 이제 그 FTSE 지수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구성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뚜렷한 어떤 수급 효과를 기대해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FTSE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AUM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FTSE 정기 변경이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지수 변경은 아니고요. 오히려 12월에 MSCI랑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MSCI는 12월 1일에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2월 두 번째 주 금요일에 정기 변경이 있을 텐데, 특히 이 코스피 200이나 뭐 코스닥 150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한번 12월 달에 한번 같은 이제 방식으로 좀 이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뭐 패시브 자금 흐름 이런 걸 상당히 유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패시브 자금 흐름에 요새 이제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았는데 요새는 네. 좀 개인분들도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투자하는 액티브 형식의 어떤 펀드보다 요새는 이 패시브 형식,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추종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패시브적인 성격의 펀드 자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전후로 해가지고 액티브 대비해서 이 패시브 자금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작년도 이후로 이 패시브 자금이 액티브 시장을 더 뛰어넘었을 겁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ETF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ETF의 AUM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이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자금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이 패시브 자금이 추종하는 그런 기초지수에 이제 새롭게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그런 종목들이 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이제 패시브 자금에서 기초지수의 정기 변경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주목해서 보실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강하지 못하니까 지수 추종하는 종목들 이런 걸 한번 눈여겨봐야겠군요. 자,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의 이정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